네, CBS 사랑방 이어지는 순서는 김백석의 다다익선입니다. 다문화, 다양성,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일선의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김백석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 참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김백석의 다다익선. 이주민 선교를 위해 일선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시간 사실 여러 번 짚어보긴 했거든요. 네. 우리 지역 교회들, 이주민들과의 접점이 사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주민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도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주민 사역, 이주민 선교, 교회와 결코 무관하지 않고 또 무관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부산에도 우리가 이주민이라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네. 제일 큰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는 부류가 외국인 근로자. 네. 그리고 이제 결혼 이주 여성 네. 또는 다문화 가정이라고도 말씀드릴 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 네,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뉘는데 사실 부산의 어느 뭐 지역 우리가 행정 구역으로 말해요. 어느 네. 동마다 이제는 외국인 이제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죠. 네. 어떤 동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상구나 사하구 이런 지역은 강서구 이런 지역은 주로 이제 공단 지역이 있다 보니까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고 이제 남구나 해운대구 쪽은 이제 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조금 더 네. 그죠 다른 부분에 비해 많을 것이고 또 이제 대학들이 있는 남구나 저쪽 이제 금정구 네. 쪽은 유학생들이 또 많을 것이고 해서 네. 주변에 있는데 예 이게 아직까지 우리 한국 우리 일반 우리 주민들 특별히 우리 교회들하고의 접촉면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이렇게 많어? 또는 이 사람들 우리 옆에 살고 있네? 라는 것을 인식할 만큼 그렇게 접촉하는 면이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산에도 벌써 5만 이상 그죠? 네, 약 5만 이상 네, 한 5% 네, 정도의 상당 인구가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길 가다 보면 아니면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예,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뭐 마주하는 그 접촉점은 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동네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만나는 분들은 제법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예, 그렇죠. 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죠.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은 오히려 더 다문화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제 생각에도 지금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10년 전에는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제가 교제하고 있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막 이제 태어나고 또는 그냥 그야말로 1살, 2살, 3살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지나간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 지나간 아이들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상구에는 보통 초등학교들 좀 많은 데는 한 40% 50%까지 다문화 가정이 차지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해운대구에도 퍼센티지는 굉장히 낮겠죠. 그러나 역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우리 일반 가정의 우리 자녀들과 같이 한 학급에서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아마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큰아이 반에도 러시아 친구 있고요. 그렇죠. 그 둘째 아이들 어린이집에도 베트남 엄마를 둔 다문화 가정 친구가 있거든요. 같은 맞죠. 반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냥 함께 살아가는 그런 풍경이 돼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도 조은님 말씀하셨던 러시아나 예. 이제 우즈벡 또는 베트남이나 다 이 자기들만의 이 국가에서 가지는 종교성이 뚜렷한 네.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한국에 와서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대부분 동남아 친구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교가 강한 국가들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 상당히 자기들 그 불교에 대한 자기들의 그 애정이라 그럴까요? 어떤 신앙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경험한 부분을 말하자면 저희 선교의 쉼터에 와 있는 우리 베트남 캄보디아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주일 오전에 이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네. 네, 하는데 이제 잠깐 쉼터에 와서 이제 회사를 변경하는 기간 동안 머물거든요. 근데 처음에 온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자기는 불교 사람이라서 난 불교 사람인데 왜 내가 이 당신 기독교 이 성경 이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네. 공개적으로 저한테 조금 뭐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에서 이 외국인 친구들을 찾아 나서서 좀 이렇게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와 이 외국인 친구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러우리라는 것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교회로 찾아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안 나눠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가만히 있어서 찾아오진 않지만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이게 낯선 풍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그렇습니다. 것처럼 그 주변에 이제 이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렇습니다. 섬기듯 이들에 대한 우리가 이주민 선교도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이 선교에 대한 그런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아나운서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예, 그 부분을 우리 교회가 네. 중요한 어떤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네, 그래서 참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뭐 인도네시아로, 파키스탄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선교 활동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언어적인 장애, 문화적인 네. 장애, 종교적인 장애, 심지어 나가서 핍박과 박해. 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한국에 오면 한국의 문화를 따르려고 하고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의 어떤 사회 습관의 관습에 순응을 해야 하고 이건 뭐 정말 그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우리는 어떤 선교의 자산입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여러 차례 강조도 했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이주민들 선교에 대한 이제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수영로 교회나 호산나 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은 그래도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네,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 야유회라고 해야 될까요? 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딜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방송 전에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산에 있는 규모가 있는 교회들, 네. 대표적으로 호산나교나 수영로 교회는 국가별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국가별 예배 부서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 국가별 또 전도사님 목회자들을 또 일부러 또 초청을 해서 그 나라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보통 우리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고 조금 규모가 적은 교회나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사실 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은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한데, 예, 저희가 지난주에 마침 수영로 교회가 금번 여름에 선교 임팩트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에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 선교하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와 함께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와 같이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이번에도 우리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약 35명 정도하고 우리 수영로교회 한 10분의 집사님들과 같이 이 팀을 해서 우리가 거제도 외도를 다녀왔습니다. 거제도 외도 다니면서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가운데 서로 어울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대화하고 뭐 또 이번에 여성분들만 일부러 그렇게 한 좀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이 좀 더 같이 있으면 이게 분위기가 좀 퍽퍽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여성분들이 가지는 이 참 부드러운 감성이 이 조금만 시간 지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네. 서로에게. 예,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사진 보내주니까 얼마나 친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오가는 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그 중에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이런 이 사역을 통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글을 보내주셔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다. 이주민과들과 함께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다. 6개 국가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모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게 되면서 처음 만난 외국인 형제 자매들에게 금세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루를 함께 보내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마음속에 함께한 형제 자매들과의 추억이 깊이 새겨지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그런 이제 소감을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그날 사진 찍은 것들을 저희들 단톡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에게 다 보내주었더니 친구들도 뭐 너무 네.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다음에 또 참석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서로 이제 마음에 서로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국가, 인종, 언어, 문화, 종교를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저는 이것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쌓이면서 신뢰가 생기거든요. 네. 예, 신뢰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네. 종종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신뢰의 형성이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네.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그죠? 예.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최소한의 관계 형성 그리고 신뢰가 형성되어질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우리 직장 상사라든지 이웃에 있는 아줌마 교회로 올 수 있는데 네. 외국인들은 하물며 더더욱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 그런 수영로교회와 미션 임팩트 팀들 활동을 통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선교에서 또 한글 교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날 광고하니까 친구들이 또 반응이 이제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 번 이제 우리하고 이제 그동안 관계를 했던 친구들 있지만 그날 처음 또 관계했던 차려온 친구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글 교실 하느냐고 몰랐다고. 그 목사님 참여하겠다고. 그럼 이제 최소한 네. 이제 한 4개월, 5개월 동안은 연말까지 계속 매주마다 만나게 돼요. 정말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렇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제일 좋은 게 이런 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관계들 형성이 되고 그런 관계들 한글 교실에 초청하고 또 한글 교실 하다 보면 자기들 또 애로 사항을 또 이제 그렇죠. 나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는지 회사에서 뭐 임금을 못 받았다든지 또는 비자를 변경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든지 그럼 또 저희들은 또 그거 할 수 있는 또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 관계 형성되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집사님들 연결되지면 교회로 이제 연결돼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요.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접근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옆에 이웃 전도할 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제 그렇죠. 관계 맺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VIP 뒤에 대접하고 조심스럽게 교회 한번 나가볼래?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분들에게도 그렇게 먼저 관계가 좀 맺어지고 이제
복음을 좀 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단지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맞는 그죠? 네. 외국인 친구들에게 맞는 접근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복음의 접촉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도 개개인 또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네. 다르니까 그분에게 맞는 우리가 네. 또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점을 우리는 꼭 좀 유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사실 언제든 어떤 교회든 이주민이나 유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교회 새신자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는 되어져야 된다. 네. 예,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왔을 때 우리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준비가 필요할 텐데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막연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의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수연호 교회나 호산호 교회는 이제 우리 한국의 네. 부산에서 말하는 소위 이제 우리 대형 교회들이죠. 네. 그래서 인프라가 충분하고 또 어떤 섬길 수 있는 여건 여력들이 네. 충분히 갖춰진 교회들이 이제 주로 생기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그 개척 교회나 오히려 규모가 적은 교회들이 이제 다문화 이주민 사역을 하기에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단지 대형 교회뿐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소형 교회나 예, 좀 개척 교회들도 이제는 그 다문화인들에 대한 복음의 그 전할 또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들을 갖추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개척교회나 중소형 교회에서 오히려 다문화인들을 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가족같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다문화인들을 맞이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새 가족 무슨 교육을 시킨다, 무슨 제자 훈련한다, 양육을 한다 이런 프레임에서 조금 우리가 내려놓고 네. 그 사람들에게 맞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처음에는 환대하고 네네.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는 어떤 그 사람들의 형편들이 좀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그분들이 무슨 조금 생일 파티를 갖다가 조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작은 교회 안에서 해주면 얼마나 그분들이 따뜻하게 네. 마음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그렇게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 있으면요, 그 친구들은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척교회나 중소형 교회가 이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이게 에너지를 이제 쓸 때 그분들을 당장 일꾼으로 삼기는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는 기대가 일반적으로 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이 사람을 일꾼으로 삼아서 교회에서 네. 얼마든지 하는 그런 할 수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인내할 수 있다면 네. 좀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한다면 한 사람에게 우리가 왔을 때 그 사람 이 사람 언제 일꾼 만들어? 라고 이렇게 조금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맞아들이면 이 사람을 통해서 마치 그가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어떤 인적인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준비는 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막연하다면 정말 이들이 왔을 때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이런 뭐라고 해야 돼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맞는 그렇습니다. 그런 접근 방식,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런 네. 것들이 좀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교학교가 9월부터 선교학교 맞나요? 예.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선교에서 사역의 이 중요한 축으로 삼는 게
이 이주민 선교를 모든 지역 교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어쨌든 좀 이 한 몸 바쳐서라도 네. 계속 좀 홍보를 하고 네. 좀 지역 교회를 동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갖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몇 차례 어느 지역 교회들에서 이주민 전도 선교 학교 6주간의 네.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예, 금년 가을에도 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상교회,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네. 지금 6주간 이주민 전도 선교 학교를 통해서 이주민들을 알아가기,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상황을 알아가기, 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알기,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 이해하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기, 그런데 좀 그게 이제 포커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인가, 결혼 이주 여성은 어떤 형태의 지금 한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그들의 문화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네. 하면 정말 좀 더 많은 갈등들이 또 좀 사라지고요. 또 우리가 그분들에게 접근해서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네. 어떤 자료들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막연하다 하시는 교회나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 이주민 전도 선교학교 통해서 또 배움의 기회도 삼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접목해보면 좋겠다, 이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9월 1일부터 사상교회에서 6주 동안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요.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이들 교회를 찾아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이할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는 또 이후 시간에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백석의 다다익선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김백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